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이번 겨울 한파 대단했었죠. 자, 이제 따뜻한 봄이 온 만큼 여러분의 몸도 따뜻해지셨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봄날이 더욱 무서운 분들이 계시죠. 바깥 기온은 따뜻해졌는데 혼자만 아직도 겨울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CS와 같은 한방병원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몸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라는 요청과 함께요. 자, 실제로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몸이 따뜻해야 건강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차은수 원장님과 함께 체온과 면역의 줄다리기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차은수 원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정도인데 이 온도에서 백혈구나 NK 세포 같은 면역 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면역 세포는 따뜻해야 잘 움직이는 일꾼이고 체온은 바로 면역 세포의 활동 온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체온이 1도씩 내려가면 몸속의 면역세포의 활동이 약 30% 이상 감소한다는 말이 있죠. 자, 보통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감염이 생기면 몸은 일부러 열을 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높은 온도에서 증식이 잘 안 되고 이들을 물리치는 면역세포는 체온이 오르면 더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이죠. 즉, 적당한 발열은 몸의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평소 비교적 낮은 체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 그리고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자, 원장님, 원인이 뭘까요? 바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과도한 냉음식, 냉음료 섭취, 만성 피로 때문입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감기에도 자주 걸리고 회복이 느리면서 피로가 지속되어 만성 염증도 증가하기 쉬워요. 면역세포는 혈액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고 순환이 증가하지만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하고 순환이 감소되다 보니 바로 체온은 순환이요 면역이라는 상관관계가 연결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면역은 따뜻할수록 잘 작동하고 몸이 차가워지면 그만큼 면역이 게을러진다는 건데요. 자, 원장님이 방금 알려주신 이유를 뒤집어서 보자면 체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그리고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와 복부와 발의 보온 관리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가벼운 감염에 과도한 해열제 남용, 이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 보다 체온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암 환자분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암을 냉적, 즉 콜드메스라고 부르는데요.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저체온 성향을 갖는 편이라 면역세포 감시 능력이 떨어지면서 몸 안에 염증 환경이 자주 생기고 세포의 변성이 잘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는 특히 심부 체온을 높여주는 치료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저체온은 암성 체력 소모나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종양 미세 환경의 악화, 면역과 신진대사의 저하, 수술이나 항암 후에 나타나는 기허 양허의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기허 양호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체온 저하는 곧바로 면역 저하로 인식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냉증이나 양허, 기허는요 각기 중요한 병증으로 치료되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임상적으로는 심부 체온을 올리는 방법은 크게 4가지. 직접 가온, 대사 활성, 순환 개선, 한의학적인 보양의 4가지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열을 가하느냐 아니면 몸속에서 열을 나게 하느냐의 방법적인 차이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외부 열자극에 의한 직접적인 가온 요법으로는 심부 체온을 38.5도에서 40도 이상까지 상승시켜주는 고주파 온열 치료가 대표적인데 면역세포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종양세포가 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가열하고 신생혈관들을 파괴하도록 합니다. 항암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활용하면서 NK세포의 활성을 증가하고 피로 감소 효과도 뛰어나죠. 하지만 체내에 금속 장치가 있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진행성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이런 직접 가온을 돕기 위해서 저희 CS에서는 건심 반신욕기와 한방 족욕기를 상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환자분들의 만족도도 꽤 높죠. 부분욕은요, 신부 체온을 0.3에서 0.7도씩 상승시키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말초 순환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줍니다. 직접 가온보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대사활성과 순환 개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 CS에서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가벼운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을 사용하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기초 대사량을 끌어올려 몸이 스스로 열을 생산해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에게는 저강도, 짧게, 자주의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매일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저혈당 시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양질의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해서 열 발생원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사활성과 순환 개선이라는 면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이 한의학적인 보양법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비해서 활용 면에서는 너무 미미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중환, 관원, 기해, 명문, 족삼리 같은 혈자리들이 체내 에너지의 순환을 돕고 경락의 양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치료 포인트입니다. 또 무엇보다 체온 상승을 도와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약재들도 많죠.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항암 과정에서 보중 이끼탕이나 향사 육군자탕 같은 면역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실제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옷 추출물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루시올 성분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칠기 처방도 수많은 논문에서 항암 활성을 높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열성 약재라고 할 수 있어요. 암은 냉적이고 체온은 면역세포의 활동 온도이다. 신부 체온을 1도 올리면 면역력은 3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모두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의외로 실제 활용 면에서는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생활관리뿐 아니라 적극적인 치료 과정에서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